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냥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일에 정신을 써서요, 다 타버린 듯 기력이 소진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찌든 일상을 리프레시하게 바꿔주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리정돈의 마술사 정경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영상에서 만났던 분인데 네. 무엇을 이렇게 한쪽을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이렇게 계속. 예, 고객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네네.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네. 이걸 어떻게 정리를 좀 할까 네네네. 잠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런 고민을 하셨군요. 네네.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리 수납 시스템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네. 더미네 대표 정경자입니다. 정리 수납 시스템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네네. 정리 정돈을 이제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가정집에 방문을 하셔서? 네네.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뭐 예.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뭐 매장, 공장의 부품 이런 물건들을 분류하고 다시 재배치하고 다시 수납까지 해서 공간을 넓게 생활할 수 있게 네네. 편리하게 할 수 예.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 듣는 어떤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처음 예. 만들어서 제가 창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창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네네.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일단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이야기를 또 마저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리수납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미네 대표이사 정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따라오시죠. 저희 사무실은요, 경영지원팀, 고객관리팀, 그리고 교육팀, 그리고 가정관리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객들이 정리수납을 원하면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고 견적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게 되고요. 직접 저희 컨설팅 해주는 팀원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시 꺼내서 분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주고 필요한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줘서 이 정리수납의 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이곳은 저희가 수납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강의실이고요. 지금은 수납 전문가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리수납이라는 직업을 처음 만들고 이제 교재도 만들고 교환을 만들어서 수납 전문가부터 강사까지 양성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정리수납 컨설팅을 의뢰한 고객님 집 앞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정리수납 컨설팅을 의뢰한 고객님이신데요. 어떻게 저희한테 그 정리수납을 의뢰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평상시 때 청소나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정리수납을 하게 되면 물건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일단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정리수납이 늘 되어 있으면 환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옷장에 정리수납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별로 옷장의 영역을 구분을 해주시고요. 서랍에 옷을 수납할 때는 쌓아놓기보다는 새로 수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리수납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할 것이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이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지부터 제가 눈이 가네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런 것을 이렇게 창직을 하셔서 네. 그게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금 남다른데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이 사업체랑 좀 비슷하게 견적을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이렇게 의뢰를 하면? 네, 저희가 이 예. 고객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 전문가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예. 왜 정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부터 예.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견적을 보고요. 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평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네. 사실 평수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평수가 넓어도 짐이 적은 집이 네, 있고 그렇죠. 또 집이 좁아도 예. 짐이 많은 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정리 수납을 해야 되는 그 물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예, 예. 또 작업 조건이 까다로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인원은 몇 명이 정도가 가야지 가능한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오. 그리고 나서 견적을 뽑게 작업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정도 걸려요?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제 정리수납 컨설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가게 됩니다. 네네네. 저희가 되도록이면 9시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9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각 팀별로 뭐 주방, 안방, 뭐 아이방, 거실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서 하루 종일 그 물건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와, 지금 사업의 성장 속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예. 이 정리수납이라는 거를 직업을 네네네.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작한 네.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4년. 예, 한 달에 저희가 한 전국적으로 본다면 네네. 한 200건, 300건 정도의 그 지금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맹점도 다 있어요, 전국에? 네, 가맹점도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사에서 다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본사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파견을 하고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 부산에서 서비스를 그렇죠, 요청을 그렇죠. 했는데 굳이 서울에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18호점까지 예. 가맹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음. 그래서 지역에서 요청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 네네. 있는 그 예. 전문가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아직 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고 우리 대표님의 또 강연 지금부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기네 집 물건을 정리하는데 돈을 내고 정리를 하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쓰지만 이 물건이 넘쳐서 다시 이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데 사람들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거가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창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창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리수납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2000년도부터 캐나다 토론토에 제가 주재원으로 파견이 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정리수납이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무슨 자기네 집 물건을 정리하는데 돈을 내고 정리를 하나, 그리고 또 이런 회사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리수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제가 딱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제 한국에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거를 한국에서 직업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제가 전문가한테 이런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부인이 지금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데 만약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또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배가 아파서 그거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으로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리수납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구나. 제가 좀 더 시간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시작을 한 거는 201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0년 동안은 무엇을 했냐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으로 펼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무료로 강의도 많이 했고 이런 서비스로 이런 것들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인식을 바꿔주는 거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잡지나 아니면 TV나 이런 데서 이런 정리수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우리 집도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필요할 거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쓰지만 이 물건이 넘쳐서 다시 이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데 사람들은 이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아마 제 생각을 이렇게 10년이 넘는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원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힘든 점이 없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게 어떤 제품도 아니고 이 서비스를 정리수납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상품에 다르듯이 이게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조금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교환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고 이게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거라 보니까 인력 관리를 하는 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처음으로부터 직업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집을 좀 정리를 잘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해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 이분들을 떠나지 않고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이 이 정리수납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고요.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거에 가치를 느끼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업주부들은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요. 교육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를 계속 교육을 받고 자기가 뭔가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 그 교육받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가 이 여성이고 주부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들을 되게 가치 있어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언제든 시간이 되고 기회만 되면 나는 봉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한 번 해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계속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게 전국을 저희가 멘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멘토를 투입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줘서 끊임없이 정리수납에 대한 걸 연구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평생 교육원을 설립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에 저희가 중점을 뒀고요. 또 하나가 이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거를 배워서 열심히 자기가 잘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이거를 직업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객층들이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들 조금은 어려워서 이걸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콩알이라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봉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어떤 것들의 효과를 얻었냐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그 봉사라든가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기 시작을 했더니 그게 이 떠나거나 아니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인력 관리를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여성들은 이렇게 외출할 때 보면 옷장문을 딱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남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냉장고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봤을 때 아내의 옷장에는 옷이 꽉 차 있고 아내가 봤을 때 냉장고에는 먹을 게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물건이 없어서 입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물건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 하나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옷장에 이 옷이 반만 없어져도 우리는 찾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없는 거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거에는 제가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할까? 이 상황이 어떤 시기면 사람들은 돈을 내고 나한테 이거를 받으려고 할까? 이렇게 관심을,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에는 제가 봤을 땐 3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3가지 성이라는 거는 첫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거,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없는 걸 새로 발견하고 만드는 게 창의성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직업을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난관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창의성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그 성은 인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장이 똑똑하거나 창업자가 똑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고객들을 만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나는 돈 벌기가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면서 제가 항상 2가지 단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쿨헤드와 웜하트입니다.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 둘 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리더라는 사람들, 창업을 하고 아니면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보다는 첫 번째가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고객을 대하거나 이럴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대부분이 따뜻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거는 많은데 대할 때는 차갑게 대한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따뜻하게 사람들한테 대해준다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를 따뜻하게 경영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뭐 말씀도 또박또박 잘 하시고, 그러면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능력이 바탕이 돼야 창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편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고요. 네.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네네. 사실은 제가 정리를 잘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예전에는 정리치였지만 이걸 창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이걸 직업으로 해야겠다라는 네. 이후부터는 그걸 전문가가 된 거죠, 사실. 전문가가 되셨고. 예. 그렇다면 사실 그게 뭐 나도 정리 정돈을 집에서 좀 하긴 해야겠는데 네. 이게 좀 금전적으로 약간 부담도 되고 네, 네. 집에서 내가 좀 이걸 정리 정돈을 좀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 노하우 같은 거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네. 물건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내가 것 같아요.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버리면 꼭 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고 아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예.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물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이 30평인데 우리 집에서 만약에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네. 그 물건들 쓰지 않는 그 쓰레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싼 임대료를 매달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예,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낯설어서 네네. 많은 차이점이 있나요, 선진국과? 지금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게 직업으로 있는 거를 예.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제가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한 건데 네. 제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차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네네. 문화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모든 물건들은 정말 모아놨던 플라스틱 통들까지도 네네. 다 이사할 때 분명히 가기 전에는 버리고 갈 거라고 했는데 네. 이사 가고 나면 다 가지고 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외국은 보면 이사할 땐 자기가 필요한 짐들만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네. 약간 재산의 가치가 좀 달라서 그런 문화가 좀 있고요. 또 외국은 아이들이 조금 이제 20대만 돼도 또 네. 독립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갔을 때는 또 가족이 있는 것보다는 짐의 양이 좀 적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교육을 받고 자기가 정리하는 방법들을 조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정리하는 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배워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네.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거를 관리하는 것까지는 네네.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리 수납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정리 수납이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덤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물건을 사거나 뭐 이렇게 과일을 사도 네. 혹시 뭐 덤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덤이라는 거는 플러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덤을 준다라는 거는 되게 기분이 좋고 네. 내가 산 것보다도 하나 더 얻어가서 행복감을 가지고 그렇죠. 돌아가게 되는데 공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수납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덤을 더 얻은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네. 저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팀이나 정리수납 컨설턴트들이나 아니면 고객들도 이 정리수납을 통해서 그 나머지 인생이 덤으로 더 얻어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발전되고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을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 중국을 몇 차례 가서 미팅을 하고 네.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시킨 후에 이제 다시 이거를 중국이나 해외에 다시 제가 저희 나라의 이 서비스를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서비스 전문 학교를 만들어서 네. 이제 여러분들 같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꾸준히 네. 하는 게 제 예. 언웨이입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하시는 우리 네. 대표님의 도전 열심히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왜 이 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셨다면 일단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은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생각했던 거, 제가 해왔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 좋고요. 여러 사람들의 노하우를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조금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